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언을 하는 과정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위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른바 쉐쉐쉐쉐 이 발언이 이제 발언을 한 지는 좀 됐는데 그 논란이 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 자, 이 대표의 먼저 지난 22일이니까 나흘 전 발언이 되겠습니다. 쉐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완전히 망가졌죠? 네!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2명의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쉐쉐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가시죠.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불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편중된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되고. 너무나 무식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약장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중국에게 굽신거리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엄중한 양안 관계를 두고 그냥 쎄쎄라면서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느냐. 정부의 외교를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뭐 저런 이제 공격적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쉐쉐 발언과 관련해서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아이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후보는 참 모르는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님 하면서 정부 외교를 왜곡하고 폄하하지 마세요. 박진 후보는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쉐쉐 발언을 이재명 대표께서는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박성민 최고는 저 쉐쉐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조금 장난스럽게 나온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유쾌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저 말의 근간에는 대굴종 외교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나 주민들의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의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다라고 명명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경제적인 피해도 있었다 또는 경제적으로 이미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갑자기 나를 세워버리면서 손해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차장님. 박성민 최고의 해명만큼이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저게 해야 될 말입니까?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8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쉐쉐하고 대만에 쉐쉐하면 안 사주던 한국 물건 중국 사람들이 사줍니까? 자주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맹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나빠질 수 있겠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지도자급 위치에 계신 분 아닙니까? 저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안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선거 분위기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구자홍 차장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 진행하는 유튜브에 처음으로 오늘 오전에 출연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이 목 부위에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아이고 그 목 부위에 상처 좀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보여줍니다. 내 목에는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최근 일정 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던데 목숨을 걸었구나 싶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을 어떠세요? 목? 고기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지릿지릿하죠. 아 그래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니, 좀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오.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네,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제 흉기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이제 목 부위에 상처를 직접 오늘 뭐 이렇게 공개도 했습니다.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저거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지만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진짜로 그게 막 조금만 더 했으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없이 잘 회복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했던지 간에 잘 회복돼서 다행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앞으로 보름 동안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떤 후보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